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류현진의 어제 던진 기록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드디어 류현진 선수가 이 평균 자책점 사실 6이닝 2실점으로 네. 이 평균 자책점은 3.00까지 또 유지를 했는데 유지를 했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양키스전에서 좀 호투를 펼쳐주면서 시즌 성적을 2점대로 좀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평균 자책점만 놓고 보면 사실 제가 업데이트를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요. 어차피 그렇죠. 선제 명령인데 왜 바로 기다렸어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세이버 매트릭스, 그러니까 좀 더 고급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WAR을 봤어요. 네. WAR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승리 기여도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는 스탯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려 2.3승, 아메리칸 리그 전체 3위가 됐습니다. 와, 이 류현진 예. 선수가 사실 이 WAR 뭐 지난해 1점대를 찍을 때 그리고 2점대 초반을 찍을 때에도 WAR은 높게 나온 편이지만 올 시즌은 단축 시즌인데도 굉장히 WAR을 쌓는 페이스가 빠른 것 같네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29경기에 등판해서 4.8승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A급 투수의 기록이긴 하지만 사실 초특급 에이스에 비해서는 뭐야 왜 이렇게 WAR이 낮게 나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경기밖에 안 했는데 2.3승. 그러니까 한 경기당 약 0.21승씩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정도 페이스면 진짜 초특급 에이스 싸이영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그냥 이 계산을 해봤을 때 네. 29경기를 만약에 뛰었을 것이라고 뭐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WAR이 6.1승 뭐 투수가 WAR 6점대 찍기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6점대라고 한다면은 거의 싸이영상 순위권에 들 정도의 성적인데요. 네. 자, 이렇게까지 왜 WAR이 높게 나오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이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로 봤을 때는 더 활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평균 자책점만 놓고 봤을 때는 2.32 대 3.00이니까 지난해만은 살짝 못하네. 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고급 지표로 봤을 때는 오히려 훨씬 나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류현진이 뛰는 환경이 진짜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투수한테는 지옥 같은 곳이다. 그 지옥 네. 같은 곳에서 잘 던지고 있어서 뭐 세이버 지표가 그렇죠. 더 조정 지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처한 투수들의 환경을 이제 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나오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세이버 지표를 봤을 때 네.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이놈의 세일런 필드입니다. 이 세일런 필드의 파크 팩터. 네. 파크 팩터가 1.5인데요. 네. 파크 팩터가 뭐냐면은 야구 구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1이 평균입니다. 근데 1보다 높을수록 타자한테 유리하고 투수한테 불리한 환경이고요. 반대로 낮으면은 투수한테 유리하고 타자한테 불리한 환경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인 공식은 옆에 아마 자료가 나오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홈에서 득점한 것만큼 네. 뭐 이제 바깥에서 뭐 얼마나 득점을 하느냐 요거의 비율을 그렇죠. 이제 따지는 거죠. 네, 비율을 따지는 건데 세일런 필드는 올 시즌 19경기에서 총 238점이 나왔거든요. 원정 경기에서 이 토론토 타자들이 284점을 이 득점하고 실점을 했어요. 그랬을 때 파크 팩터가 몇 점이냐? 1.5점. 이게 쿠어스 필드가 1.5가 약간 안 되는 1.497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걸 넘는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지금 류현진의 홈구장은 쿠어스 필드보다 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네. 맨 처음에 세일런 필드를 쓴다고 했을 때 네. 이 뭐 약간 이 파울 라인도 넓고 좀 투수 친화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 계산이 있었는데 네. 이게 바람이 부는 것도 정말 심하고 또 이제 이 토론토 투수들이 그만큼 바깥에서 잘하고 또 홈에서 못했을 때는 또 이런 기록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1.5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계산식으로 따라서 말하자면은 150% 득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평균 구장보다 50% 득점이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장에서 4점이 나왔다. 이 구장에선 6점이 나는 거예요. 10점 났다 하면 15점 나고. 그렇죠. 10점 났다 하면 15점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가 알 수 있죠. 쿠어스 필드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네. 이런 데서
류현진이 뛰고 있다. 아. 그래서 지난해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뛰었잖아요. 그쵸. 올 시즌 다저 스타디움의 파크 팩터는 0.925입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22위거든요. 그럼 류현진 선수의 케이스로 봤을 때는 뭐 10% 득점이 좀 덜 나오던 네. 구장에서 이제 50% 득점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구장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평균 자책점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았죠. 이 점이 진짜 놀라운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네. 이놈의 토론토의 수비. 아. 수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수비 눈으로 봐도 최악이죠. 아마 그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지표로 보잖아요. 그냥 기절 초풍할 정도입니다.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DRS 뭐 이 다른 평균에 비해서 이제 수비로 몇 점을 뭐 더 해줬는지 네. 혹은 이제 뭐 더 내줬는지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토론토가 마이너스 30 몇 점이죠? 마이너스 37점입니다. 아.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워싱턴이 올 시즌에 너무 심각해가지고 꼴찌 싸움이 벌어지다가 이제 아예 그냥 뭐 내주고 말았는데 네. 워싱턴이 너무 심한 거지 토론토가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이 0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7이라는 거는 37점을 수비 때문에 더 더 내줬다. 아. 이게 근데 지금 52경기일 때 마이너스 37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당 0.7점을 수비가 까먹는다. 아. 예. 이걸 그냥 평균 자책점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물론 실점이랑 자책점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단순 계산했을 때 0.7점이 그냥 9이닝당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냥 무식하게 더하면은 그냥 류현진 지난해 평균 자책점이 나와요. 그러네. 그 정도로 류현진이 수비 이런 최악의 수비를 피해서 잘 던지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구장이랑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수비랑 뭐 이제 고려해 봤을 때는 2.3위와 거의 비슷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비와 구장을 반영한 지표가 사실은 자세히 뒤져보면은 있습니다. 바로 베이스볼 리퍼런스에서 WAR을 계산할 때 쓰는 이게 RA9 에버리지 지표입니다. 평균 RA9. 그렇죠. RA9이 뭐냐면은 평균 자책점이 아니라 9이닝당 평균 실점이에요. 그거를 평균이 다시 한번 붙는다. 이거는 리그 평균일 때 이 투수가 뛰는 환경에서 리그 평균적인 선수가 몇 점을 기록할 것이다. 아. 몇 실점을 할 것이다. 9이닝당.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류현진이 놓인 환경에서 평균적인 투수가 뛰었을 경우에는 9이닝당 몇 실점을 한다. 아, 그렇죠. 그냥 평균 자책점이 이렇다 보셔도 돼요. 사실. 네. 실제는 좀 다르지만 이걸 대입을 해봤는데 5.94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 평균적인 투수가 세일런필드, 토론토 수비를 뒤에 놓고 던지면 평균 자책점이 대충 5.94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있습니다. 뭐요? 베이스볼 리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구장 효과를 1년치는 반영을 안 해요. 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보니까 그냥 99.3을 대입을 했더라고. 이게 아까 말한 지표로 따지면 0.993을 대입했을 때 5.9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점대 넘겠네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아시죠? 1.500이잖아요. 이걸 대입을 해보십시오. 6점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균 투수가 6점대 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음. 아니 다른 토론토 투수들은 뭐 이놈 올라오면 5점대 저놈 올라와도 5점대 이거 정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선수들도 알고 보니까 그냥 평균만큼 한 거예요. 평균만큼. 충격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류현진이 진짜 거의 독보적으로 잘하는 게 진짜 신기한 거고 네. 물론 내년에는 로저스 센터로 다시 갈 확률이 높지만 네. 참고로 지난해 다저스 시절에 이 RA9 에버리지 이게 3.98이었어요. 네. 다저스 시절 때. 다저스 시절 때. 어. 근데 류현진의 실제 RA9 같은 경우에는 2.61이었죠. 네. 그러니까 1.37점이 낮았던 겁니다. 이것도 물론 엄청난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5.94에서 3.00이니까 2.64점이라는 네. 얘기가 되네요. 그죠? 그쵸. 이 자책점이 아니라 실점 기반으로 실점 했을 때는. 기반이니까. 네. 여기서 마지막 요소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놈의 알동 타선이에요. 알동 부심, 알동 네. 검증. 네. 이게
세계 지구로 나뉘어가지고 요새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올 그쵸. 시즌 기준으로 뭐 말씀을 드렸을 서부, 때. 중부, 동부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득점, 이 총 난 득점을 서부, 중부, 동부로 이제 나눠서 계산을 했을 때 알동,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그러니까 동부만 묶어서 봤을 때는 2,621점, 중부만 1등이죠? 놓고 봤을 때는 2,255점, 그리고 서부만 놓고 봤을 때는 2,528점이니까 지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만 뭐 거의 400점이 중부지구에 그렇죠. 비하면 400점이 더 나온 엄청 거네요. 많이 나온 거죠. 그랬을 때 뭐야 늘서에 있었잖아. 별거 아닌데 별로 안 늘어났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류현진은 312점을 냈던 다저스 소속이었잖아요. 아. 다저스 타자들을 만나질 않았잖아. 아. 얼마나 꿀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나카가 알동에서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양키스 소속인 걸 양키스 타자들 안 만나니까 편하잖아. 아. 그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류현진은 늘서에서 다저스 빼면 득점력이 약한 늘서에서 뛰다가 알동으로 와버렸네. 근데 토론토는 알동에서 그냥 평균이네. 네. 뭡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 다저스 시절에 비해서는 이 다저스는 뭐 수비도 좋은 팀이고 뭐 구장도 이제 투수 친화적이고 뭐 타선도 이제 류현진 선수가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최강의 팀이었던 걸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투수가 뛰기에는 좋았던 환경인데 이 거기에서 이 토론토로 넘어왔을 때 올 시즌의 평균 자책점 3.00이라는 기록은 사실상 뭐 지난해 거뒀었던 2.32의 기록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위대한, 더 네. 훌륭한 기록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음. 오늘 진짜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들, 조정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봤네요. 이런 지표들을 보지 않더라도 사실 눈으로 봐도 하긴 맞아요. 왜 토론토 투수 중에서 류현진만 잘하지? 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지 혼자? 이런 걸 느낌 아니까 들잖아요. 이제 현지 언론이나 팬들이 벌써 돈값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네. 이제 뭐 저희 댓글에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올 시즌에는 뭐 피안타도 조금 많이 맞고 네. 뭐 이 이닝도 좀 길게 못 먹어주는 것 같고 좀 지난해에 비해서는 아쉽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노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야 진짜 어려운 대단하다.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예,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로도 이 류현진 선수가 이래서 고생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댓글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